메소드 오버라이딩 이후에 우리가 요 토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 오버리딩된 메소드를 호출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메소드 오버라이딩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부모 클래스가 A고 내가 이거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 B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K라는 함수가 있고, 내가 또한 여기 K라는 함수가 똑같은 함수 시그너처를 가지고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모한테 있는 K라는 함수는 나의 K라는 함수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B의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 객체를 만든 다음에 B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K를 부르면 부모의 K가 아닌 나의 K가 호출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올라탄다라고 하는 거죠. 즉 A 클래스 안에 있는 K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올라타가지고 B 클래스, 즉 상속받은 클래스가 K라는 것을 이제 쓰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A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A 프라임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K를 부르게 되면 당연히 이 A 클래스에 있는 K 메소드를 부르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오버라이딩이 안 되고, 이렇게 상속 관계에 있는 거에서 우리가 같은 이름의 함수를 불렀을 때는 이제 오버라이딩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었고, 지금 하려는 것은 부모 클래스에 오버리딩된 오버라이딩의 과거 분사형이 오버리딩이죠. 오버리딩된 메소드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K를 부르면 이 B에 있는 K가 항상 불리게 되죠. 그런데 내가 A에 있는 K를 부르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겠지요. 네. 이 B로부터 객체 B 프라임을 만든 다음에 내가 K를 부르면 항상 이 B에 있는 K가 불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K를 부르고 싶다. 이게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오버리딩된, 즉 오버라이딩을 당한 메소드인 이 K를 부르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를 보면 이제 클래스 코디네이트 2D죠, 그죠? 예, 여기에 우리가 show 코드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 show 코드라는 메소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인 x와 y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2D를 상속을 받은 코디네이트 3D에서도 똑같은, 이 함수의 반환형과 이름, 그 다음에 인수의 개수가 서로 똑같죠. 여기 보면은 show 코드, 이렇게 해서 반환형이 보이드고 여기도 보이드고 show 코드, 그 다음에 인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show 코드가 오버라이딩을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show 코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2D 코디네이션에 있는 이 함수에서는 2차원이니까 x와 y만 보여주는 거고, 여기 3차원이니까 x, y, z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 B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B.show 코드 하면 오버라이딩을 한 show 코드, 즉 10하고 20하고 30이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코드 2D 안에 있는 show 코드라는 함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일단 이거 그냥 컴파일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돌려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10하고 20하고 30 3차원 좌표만, 이렇게 3D 좌표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3차원 좌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 코드 2D의 show 코드 메소드라고 합시다. 메소드 show 코드를
호출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B의 오브젝트 안에 있는데 누구 거냐면 이제 부모 클래스 이름을 그냥 써줘요. 부모 클래스 이름은 코드 2D죠. 코드 2D고 땡땡. 자, 이제 이것이 그 어디에 속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코드 2D 클래스 안에 있는 show 코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퍼블릭으로 하고요. 요걸 왜 퍼블릭으로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 여기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 퍼블릭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부모 클래스 쇼 코디 2D의 쇼 코디네이트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그 좌표값만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컴파일해서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요 첫 번째 거에 의해서는 3개 값이 찍혔고 두 번째 거에 의해서는 2개 값이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버리든된 함수인 show coordinate, 즉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도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지정함으로써 이것을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요 함수 메소드를 지정할 때 어느 클래스에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스코프, 어느 범위에 있는 것이 레졸루션, 어느 범위에 있는 것인지 해결해 주는 거죠. 레졸루션 오퍼레이터죠. 그죠? 오퍼레이터. 연산자.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 우리 오퍼레이터 하면은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연산자로서 스코프 레졸루션, 즉 어느 범위에 속하는 메소드인지를 해결해 주는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즉 부모 클래스에 오버리든된 메소드를 호출했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제가 이제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토픽은 요것입니다. 즉 이거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느냐, 프로텍티드로 상속을 받느냐, 프라이빗으로 받느냐, 디폴트로 상속을 받느냐 이렇게인데 일단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퍼블릭 상속은 여기다 제가 퍼블릭으로 하면 퍼블릭 상속이 되는 거고요. 프로텍티드 상속은 당연히 프로텍티드 여기다 이렇게 하면 프로텍티드 상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프라이빗 상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디폴트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디폴트 상속은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면 이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중에서 디폴트 상속은 프라이빗입니다. 우리가 클래스에서도 그냥 예를 들어서 클래스 A 한 다음에 인티저 A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A는 이런 그 접근 지정자가 그죠? 액세스 아이덴티파이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디폴트가 되는데 디폴트로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디폴트로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 상속도 역시 아무것도 안 쓰면 이제 프라이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셨죠? 이게 퍼블릭 상속, 프로텍트 상속, 프라이빗 상속,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 상속인데 이건 이제 프라이빗이랑 똑같고 제가 퍼블릭이라고 쓸 때 또는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상속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제일 쉬운 게 이제 퍼블릭 상속인데 퍼블릭 상속은 딱 보면 자, 이렇게 맞춰놓고 보여줄게요. 자, 내가 퍼블릭으로 부모 코디네이터 2D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그 프로텍티드 멤버와 그 다음에 퍼블릭 멤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거하고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는 거를 비교해 가지고 둘 중에 맨 처음에 거는 이제 프로텍티드랑 퍼블릭을 비교하고 두 번째 거는 퍼블릭이랑 퍼블릭을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써져 있는가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써져 있는가를 봐서 둘 중에 더 강력한 것, 즉 제약사항이 많은 걸로 결정이 됩니다. 즉 부모의 이 멤버의 이 접근 지정자는 요것과 원래 부모 안에 써져 있는 거하고 내가 상속으로 지정한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더 강력한 것. 자, 프로텍티드와 퍼블릭 둘 중에 누가 더 강력할까요? 프로텍티드가 강력하겠죠. 프로텍티드보다 더 강력한 것은 프라이빗이 더 강력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퍼블릭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부모에 있는 프로텍티드와 퍼블릭 중에서 누가 더 강력해요? 프로텍티드가 강력하니까 프로텍티드로 얘를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퍼블릭하고 퍼블릭은 서로 같은 거니까 그냥 퍼블릭으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제가 프로텍티드로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쉽죠, 여러분들 이해가. 자, 원래 프로텍티드인 거하고 내가 프로텍티드니까 두 개가 서로 레벨이 똑같으니까 그냥 프로텍티드로 되고, 자, 퍼블릭하고 퍼블릭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서로 뭐예요? 퍼블릭보단 프로텍티드가 더 강력하니까 이것이 프로텍티드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제가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하면, 자, 이 프로텍티드보다 더 강력한 게 프라이빗이니까 얘도 프라이빗이 되고, 이 퍼블릭보다 강력한 게 프라이빗이니까 이 부분도 다 프라이빗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아무것도 안 쓰면 프라이빗이라고 했으니까 프라이빗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예를 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일단 이것을 전부 다 퍼블릭으로 풀을게요. 이거 퍼블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제가 퍼블릭 상속을 할게요. 퍼블릭 상속을 하면, 자, 퍼블릭 상속하면 같은 퍼블릭이기 때문에 X, Y, 그 다음에 생성자 모든 것이 다 퍼블릭이니까 외부 클래스에서 다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지우고, 자, 이 부분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B 안에 X에다가 10도 집어넣을 수 있고, B 안에 Y에다가 20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B.show 코드도 마음대로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X, Y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또 퍼블릭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같은 퍼블릭이니까 내가 밖에서 이 클래스 바뀌잖아요. 이 메인 함수는 클래스 바깥이에요. 클래스 바깥에서 X와 Y를 마음대로, 그리고 show 코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요번에는 이걸 프로텍티드 상속을 받는다고 합시다. 프로텍티드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자, 프로텍티드 상속이 되면 이것도 프로텍티드, 이것도 프로텍티드가 되겠죠, 그죠? 네. 둘 다 프로텍티드가 되면은 이 프로텍티드는 뭡니까? 클래스, 상속받은 클래스 안에서는, 즉 자식 클래스 안에서는 XY를 건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코디네이트 3D가 이 상속받은 클래스인데 여기서는 XY를 건드릴 수가 있는데, 클래스 바깥, 즉 여기서는 XY와 show 코디네이트를, 자, show 코디네이트는 요 show 코디네이트도, 자, 그 show 2D에 있는 show 코디네이트, 이거는 이제 부모에 있는 거는 프로텍티드로 막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 show 코드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건데 자기 자신에 있는 거는 퍼블릭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부모에 있는 show 코디네이트가 막혔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요걸 이제 풀어보면 돼요. 요걸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B에 이렇게 했는데 부모에 있는 show 코드를 하려고 하니까 얘가 빨간 줄 쳐졌죠. 왜냐하면은 이제 부모에 있는 show 코드 함수는, 부모에 있는 show 코드 함수 볼게요. 부모에 있는 show 코드 함수는 원래 퍼블릭이었는데 내가 프로텍티드 함수, 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클래스 외부에서는 프라이빗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상속 한번 해볼게요. 프라이빗 상속은 아무것도 안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도 프라이빗, 이것도 프라이빗이니까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쇼 코디네이터 못 부르고 X, Y도 못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여기 있는 쇼 코드는 자기 자신한테 있는 쇼 코드만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없애면 디폴트니까 이건 프라이빗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 쓰여지는 상속과 관련한 그 상속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정리를 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퍼블릭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더 강한 것이 걸린다 그랬죠. 퍼블릭하고 퍼블릭은 서로 같은가? 퍼블릭. 만약에 여기 프라이빗이면 어떻게 될까요? 프라이빗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퍼블릭과 프라이빗 중에 더 강한 것은 프라이빗이니까 이거는 그냥 부모 클래스는, 자, 멀티플 인헤리턴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중 상속이죠. 다중, 멀티플이니까 다중, 여러 명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재산은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상속받으면 좋겠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가 단 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모가 한 명인 것에 굉장히 익숙한데, C++에는 자중 상속을 지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가 둘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A라는 클래스가 있고 PB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둘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클래스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C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PA와 PB로부터 동시에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C는 당연히 PA로부터 모든 걸 받을 수 있고 PB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클래스로 태어날 수 있겠죠. 두 개 아니라 뭐 세 개도, 뭐 PC가 있다고 하면 여기로부터 오는 것들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클래스 PA라고 할까요? Parents A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Parents A 클래스인데 이 안에는 이제 퍼블릭으로 해갖고 인티저 x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PA에 얘는 x를 받아오는 거고, x는 x로 초기화를 하고, 여기서 그냥 그래도 하나 찍어줄까요? 네, std cout 해갖고 PA 컨스트럭터가 불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클래스 한번 만들어볼까요? 두 번째 클래스는 요거 그냥 복사해 갖고 그대로 만들었으면 조금 더 간단하겠죠. 얘는 클래스 PP.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인티저 y가 있다고 하고요. 얘는 컨스트럭터는 PP.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y를 받아다가 자기 y에다 넣고 y. 그 다음에 이거는 PB 컨스트럭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죠. 네, PA 클래스와 PB 클래스. 여기서 크게 색다른 점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클래스 child C를 한번 더 CC를 만들어 봅시다. child C. 그런데 얘는 이제 상속을 받아야겠죠. 상속을 받는데 PA와 PB로부터 받는데 둘 다 퍼블릭 상속자입니다. 퍼블릭 PA, 퍼블릭 PB.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모 클래스 하나만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콤마로 분리를 해서 여러 개를 쭉 나열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당연히 이제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CC를 만드는데 인티저 X도 받아오고 인티저 Y도 받아와서 자기 부모를 호출해 줘야겠죠. PA 클래스에는 X를 줘서 만들고 PB 클래스에는 Y를 줘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제 컨스트럭터 수행이 되면서 CC 컨스트럭터 이렇게 호출됐다고 합시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일 거예요. 즉 PA 클래스 안에는 우리가 X가 있고 PB 클래스에는 Y가 있는데 이걸 상속받은 CC 클래스는
당연히 x도 쓸 수 있고 y도 쓸 수 있겠지요. 그걸 한번 예제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티저 메인에 return 제로라고 하고요. 자, cc 클래스의 오브젝트 c를 만드는데 두 개의 숫자 필요하죠. 10하고 20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만들고 나서 좀 줄을 치고 이렇게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자, obj x is x 값 상속받은 x 값을 한번 줘. obj c는 상속을 받아왔겠죠. x를 받아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도 얘가 상속을 받아서 만들겠죠. 그래서 y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인 objc는 사실 자기가 x도 없었고 y도 없었는데 이걸 전부 다 상속받아서 x와 y를 자기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멀티플 이네리턴스.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빌드를 했고 컨트롤 F5 한번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봅시다. 당연히 이제 제가 CC를 만들었으니까 맨 처음에 PA가 만들어지고 PB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C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줄 긋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상속받은 X와 Y 값 각각 10과 20을 출력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멀티플 인헤리턴스가 되는 거죠. 다중상속. 자, 다중상속은 어떤 그 문제점이 있을까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X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X라는 것이 그 PA 클래스의 멤버로 있는데 PB라는 클래스의 멤버로도 X를 한번 넣읍시다. 그리고 여기 X에는 90을 이렇게 넣는다고 합시다. 요 생성자 안에서. 그러면 문제점이 확 드러나죠. PA와 PB는 PA는 X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PB는 이제 X와 Y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받으면 CC는 요 X도 건드릴 수 있고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Y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여기서 지금 PB에다가 X를 이렇게 추가를 해 넣었잖아요. 이렇게 추가를 해 놓고 그냥 objc다 라고 하면 여기 빨간 줄이 거지죠. 그죠? 네. 여기 이렇게 빨간 줄이 싹 거지게 됩니다. 왜 거졌을까요? 이 X라는 것이 PA로부터 오는 것인지 또는 PB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했죠. 그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를 써갖고 이것이 만약에 PA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는 이게 PB로 오는 거다 그러면 PB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컴파일해 보면 제대로 컴파일이 되고 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여기 줄 걷고요. 그 다음에 요 X, 요거는 PA에 있는 X고 그 다음에 90은 PB에 있는 X고 요거는 당연히 PB에 있는 Y가 돼서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에서는 이 멀티플 이네리턴스 다중상속을 지원을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중상속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즉 애매한 거죠. 만약에 내가 두 개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데 멤버 이름 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다중상속은 그 어떨까요? 뭐 많이 사용이 될까요?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 다중상속은 그렇게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C++ 언어의 이후에 나온 자바라는 언어, C++의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은 자바라는 언어는 멀티플 인헤리턴스,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쪽으로도 아예 안 됐고, 그렇지만 이제 C++ 언어에서는 뭐 이런 다중상속을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할 때 다중상속은 저도 프로그램할 때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상속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고 나는 A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A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B를 만들고 B를 또 상속받아서 C를 이렇게 느려 쓰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더 사람 사고방식에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예, 섞이는 건데 뭐 이런 것과 뭐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보면 많잖아요, 그죠? 예, 뭐와 섞여가지고 뭐가 뭐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있긴 한데, 뭐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다중상속에 대한 그렇게 큰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크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바 언어에서 다중상속을 막았을 때는 다 그것이 그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쭉 느려 쓰는 형태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교재들에서도 멀티플 인헤리턴스, 다중상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걸 실제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